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인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집중해왔던 전남도가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비를 비롯한 전방위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20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분석 과정을 토대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 기간을 예측해봤습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감정 결과가 확인되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습당국은 수색 규모를 줄이되 계속해서 감식 수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지난 5일. 수습당국은 희생자 17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인도 작업과 유류품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안공항을 떠나기 전 관계당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시신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됐고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져서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일대를 사고 조사 현장으로 전환해 추가 발견에 대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도 당초 7일에서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의 엔진 2개와 주요 부품을 경납고로 이송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여객기에 탑재된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 기록 장치가 6일 오후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참사 직전 비행 고도와 기체 조작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수습과 지원에 집중해왔던 전남도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브리핑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 지사는 먼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깊은 상흔을 안고 있는 유족들을 애도했습니다. 참사 발생 9일 만에 모든 희생자 시신이 유족 품에 돌아갔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족들의 의견이 유리하게 반영되는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고 수습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유족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성금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전남도가 신속 집행을 건의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국민이 보낸 성금을 활용해서 우선 희생자 한 명당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교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도적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유족들이 사고로 인한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모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 인근에 460억 원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도 조성해서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하여 관련 정보가 유가족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도 관계자 유가족의 참여 소통 창구 마련을 건의하여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무안공항 폐쇄 기간이 최소 6개월 예상된다며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과 더불어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백서를 기록하는 등 사고 수습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179명의 시신 인도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 조사 내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백서로 남겨 백서만 보더라도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구호 물품과 통신시설을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3사는 사고 직후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현장의 통신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무선 인터넷과 휴대전화 충전 장비를 설치해 원활한 사고 수습을 돕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통신사는 유가족들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돌봄 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인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무선 인터넷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조문객들이나 방문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보조 배터리 이런 거 활용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 유족분들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돌보미 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추진되는 흑산공항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직전 관제탑에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고 생존자의 증언을 볼 때 조류 충돌이 참사의 1차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안 흑산도는 동아시아에서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 포함된 데다 국내 철새 개체 80%가 쉬어가는 곳인 만큼 위험성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이 0.09%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데 흑산공항의 조류 충돌 확률은 0.01에서 0.1%로 무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난지원 형사 1부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와 알리바이, 강압 또는 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지만 결국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했지만 대법원까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10분쯤 신안군 안좌면의 한 태양광 시설에 있는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팩 1개가 불에 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밤 8시 10분쯤 영암군 상호읍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체적으로 진화돼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회의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문화하고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군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완도군은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 해양치유센터와 지역 업소 이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 관광객에게는 쿠폰과 포인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까지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해 완도 대표 축제와 연계된 웰니스 투어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완도 방문의 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는 3월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